투석 환자 10만 명 시대, 내가 투석받는 도중 지진이 난다면 주 3회 평생 무조건 투석을 해야 되는데요. 투석을 하셔야 네. 되는데 열흘을 못 한다. 거의 2주. 네. 와, 저러면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 저는 이제 재난 전문가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신장 환자, 그러니까 만성공파병과 이제 투석 환자를 전문으로 보는 임상 의사인데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에 우리나라 경주에 지진이 있었고, 그렇죠. 2017년에 포항 지진이 있었습니다. 포항 지진 때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일주일 미뤄지는 맞아요. 사상 맞아요. 초유의 네, 그랬죠. 사태가 있었는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이제 경주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과를 이제 운영하고 있었고, 네. 그때 이제 혈액 투석 환자분들을 이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잘 진료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다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조금 앞부분에는 조금 평이한 내용이고 조금 뜬구름 잡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중간 지나고 나서는 다소 전문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환자분들도 알아야 될 내용도 있고 조금 도움되시는 내용으로 준비해봤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저 진도 규모 5.8 지진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에 지진이라는 생각이 많이는 없었을 그렇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때가 8시 32분에 본진이 왔는데 그 전에 5.1 지진이 7시 44분에 저는 이때 가건물 2층에 삼겹살집에서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요. 네. 처음에 지진 왔을 때 이게 지진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가건물이라서 흔들리는구나. 그렇죠. 밖으로 나오니까 핸드폰이 안 터졌고 전화가 안 되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차를 몰고 자리를 파고 집에 갔는데 주유소에 차들이 100m 이상 몰려져 있었고 이것이 지진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트라우마에 가까운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신장 환자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고요. 여기 보면 그때는 저녁 8시 32분이었습니다. 저녁 8시 32분이었고 이때는 투석실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밤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준비도 하고 네네. 여러 군데 연락도 하고 했었습니다. 나름의 준비를 했었는데 네. 사실 이때 진앙은 내남명운이라는 이제 시골이었어요. 논이었고 크게 피해가 없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길도 끊어진 곳도 있었고요. 그로부터 1년 뒤 설마 그런 일이 또 있을까 했는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여기는 이제 읍내였죠. 시내에서 진도는 다소 약하지만 진앙이 경주는 15km인데 여기는 9km 좀 얕았고 상당한 재산 피해를 동반한 지진이 1년 뒤에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에서 재난은 수요와 공급의 급격한 불균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의료 현장에서의 재난은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너무 갑자기 몰리는 의료 리소스가 고갈되는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때 보셨던 그림입니다. 우리 뭐 판게아 이런 지진 네, 나는 환태평양 조산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본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터키가 있는 이제 아라비아 플레이트가 네.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많이 지진이 일어난 지역에 지진 합병증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환태평양 조산대의 인구 밀도에 따라서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논평을 2012년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2016년, 17년 두 번의 사건을 겪고 나서 여러 군데 도움도 청하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네. 터키의 그 과거의 지진에 일어났던 거 그리고 지오피직스 등을 이용해서 향후 100년 동안에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올 확률을 계산하는 논문들도 발표되곤 했습니다. 네. 지질학 분야예요. 그래서 그 전날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기원 후 526년에 50만 명이 사망한 지진이 터키 안디옥 지진이 있었고 1900년대 이후에 무려 76번의 지진으로 9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경우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기상청 보도자료에 우리나라 경주 지역에서도 과거에 이렇게 지진이 있다. 크게 봐서는 저도 공부를 해봐서 안 건데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우리 경주 포항 지진은 난 걸로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1978년도 속리산 지진이 있었다고 해요. 그 전까지 가장 큰 지진이었는데 네. 그것은 25만 명이 사망한 탕산 중국 대지진의 여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숫자는 실제로 미군의 1차 세계대전 사망 숫자가 11만 명, 2차 대전에 40만 명인데요. 네네. 이만큼 엄청난 그러네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동일본 대지진 때 제 신장학회에서 발간하는 키드니 인터내셔널에 네. 신장내과 의사가 기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포항 지역에 있었던 지진의 현장 모습을 간단하게 뉴스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흥해라는 지역이었는데요. 경주 내남이랑 달리 사실은 주택가였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저렇게 와, 예. 건물이 무너지고 와. 사람들이 도망가고 이런. 야. 그래서 그 이후로도 굉장히 복구하는데 그쵸. 시간이 걸렸던. 아마 네. 저때 부산도 꽤 흔들렸던 걸로 아, 제가 네, 기억해요. 네, 저도 네. 부산에 저때 있었는데 저때 심각했죠. 굉장히 무서웠죠, 네. 사실. 경주 포항 지역의 개원가에서는 이제 투석이 인터럽션 됐고 실제로 투석기가 쓰는 병원들이 있었습니다. 저때가 그 몇 분 정도 저게 지속이 됐죠? 짧았습니다. 그래요? 시간 자체는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아. 않은데 그 체감은 네. 정말 이제 어마어마하게 그쵸. 느껴지거든요. 공포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신장실에 우르르 뛰어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그 이후로 알게 됐는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진이 나면 철문등은 절대 닫지 않는다고 해요. 네, 왜냐면 네, 문이 네. 뭐 막힐 수가 있고 맞아요. 뭐 이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개원 병원에서는 정전이 먼저 됐었고요. 음. 다행히 그 투석병원에는 원장님께서 성견 지명이 있으셔서 자체 배터리 말고 UPS도 설비가 되어 있다. 발전, 그러니까 네. 자체 발전기를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네, UPS가 거죠? 있어서 네네. 그래서 다행히 투석을 마치고 이제 귀가할 수 있었던. 환자분들이 누워서 혈액투석 치료 받다가 갑자기 맞습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면 맞습니다. 사실 화재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냥 몸에 두 개의 바늘을 꽂고 기계에 거의 뭐 매달려 있다시피 이제 묶여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줄을 막 이거 단체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어떤 매뉴얼들이 다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맞습니다. 포항에서 갑자기 지진이 네. 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진 자체는 1분밖에 안 되지만 이게 그 환자들이 느낀 공포는 사실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연습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극한 상황이 되면은 의료진도 패닉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가이드라인에서는 환자 스스로 기계에서 탈출하는 니들을 뽑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동정맥로에는 굉장히 압력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를 클램핑을 하고 네. 가위를 잘라고 컷앤 그렇죠. 이런 탈출하는 프로시저도 소개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소에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분들이 하기라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진도 6.0 이상의 지진의 20%가 이제 일본에 나고 그쵸. 있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우리는 주로 사이클론, 폭풍에 대한 피해였고 침수가 문제였다. 네네. 우리는 크러쉬 신드롬, 그러니까 우리가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건물이 무너지는 피해는 우리는 아니었다. 한국은 투석 환자의 비율, 혈액투석 환자와 동막성 환자의 비율, 그리고 도시 인구 과밀도, 인구 구조 등을 생각했을 때 일본의 예를 따라라 라는 것이 이제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조언이었고 그때부터 저는 일본의 사례를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도 투석 관련 지진 대난 대응이 확립이 확실하게 강화된 것이 고베 지진 때입니다. 저기 보시면 빨간 박스 안에 지진이 나서 투석이 멈춰진 사람들이 이제 3,000명이고요. 자, 이것이 재난신장학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인데요. 저희 신장내과 의사들은 만성 신부전 환자를 혈액투석실에 관리하기도 하지만 급성 신부전 환자들의 급성 투석도 관리를 합니다. 평소에는 콩팥이 나쁘지 않더라도 급성 신부전이 생겨서 신기능의 회복이 더디고 중환자실에서나 이렇게 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 평소 투석이 가능한 의료진의 니즈가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렇겠죠. 만성 투석에 투입돼야 될 의료진 자체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불균형이 재난 상황에서는 또 당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장내과 의사, 그리고 인공신장실 의료진, 간호사 등은 만성 환자의 투석 스케줄, 그리고 장기적인 관리, 뭐 투석을 조율한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급격한 건물이 무너진 지진 상황에서는 급성 투석 환자도 조절해야 된다는 것이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투석이 필요한 급성 신부전 환자가 외국의 경우, 터키 같은 경우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실제로 고베 한신 지진에서 크러쉬 신드롬에서 사망 확률이 24.8%가 넘어간다. 저 크러쉬 신드롬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결국은 횡문근 융해증, 랍도마이올라이시스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건물이 이게... 깔리면서요. 네네. 그럼 근육 손상이 오고 맞습니다. 근육 세포들이 깨지면서 일시적으로 콩팥에 맞습니다. 이제 몰려드니까 콩팥이 셧다운이 되는. 맞습니다. 그걸 크러쉬 신드롬이라고 하는군요. 네. 저희가 요즘에 스피닝 운동 많이 하시는데요. 진료 현장에서 스피닝 하시고 가끔 가다가 갈색뇨가 나오신다는 그렇죠.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생겼을 때 근육이 깨지는 병인데 전쟁 상황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 그림은 이러한 디제스터 상황이 되면은
그래서 근만성 투석의 불균형 그리고 급격한 시스템의 셧다운으로 투석이 이제 방해를 받는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입니다. 미국이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1995년도에 고베 지진이었다면 미국은 2005년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굉장히 큰 상처를 남겼는데요. 실제로 KRS라고 하는 어떤 단체도 조직이 되곤 하였습니다.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뉴올리언즈 지역을 이제 침범해가지고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엘라베마의 보고를 보면 오른쪽에 열흘 이상의 투석이 멈춘 센터가 루이지애나의 67%, 미시시피의 23%, 토탈 50%에 가까웠고요. 그래서 이런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100만 명 이상의 피해를 입혔고 사망자가 보고에 따라 다르지만 1,800명에서 2,300명까지도 보고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거기 나온 센터들 수 중에서 그죠? 55개 센터 중에서 37개의 센터가 셧다운이 됐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지금 그죠? 네, 이 카트리나 때문에 맞습니다. 태풍 그래서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퍼센트는 10일 이상 이제 투석이 안 된 센터를 와, 말하고 10일 이상을 투석을 못 한다. 네. 굉장히 심각한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네. 유지 투석 환자가 건강하게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만성 그렇죠. 신부전이 되면은 신대체호흡법을 평생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 3회 평생 무조건 투석을 해야 되는데 투석을 하셔야 되는데 열흘을 못 한다. 거의 2주. 와, 저러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러한 대응은 카타스트로픽한 재난은 그 나라의 힘으로만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해외에 사례를 수집해왔는데요.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평소에 준비해야 한다. 국제적인 공조도 필요하다. 단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 환자분들을 교육하자. 이런 내용을 오늘 후반부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